지난주에 그 TL에서 AI 활용하는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거기서 제시한 것처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의 100가지 정도 되는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처음에 이거 보면서 아, 나는 뭐 써봤지? 못 써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AI 관련된 더 수업에 좀 연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종류도 많고요. 매번 내용도 바뀌고 새로운 기능이 계속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던 게 어느 순간 뭐 또 기능이 바뀌면서 또 사용하기 어렵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저도 여기저기 교육도 다녀보고 유튜브 영상도 들어보고 하면은 너무 많은 것만 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것저것 사용은 해보는데 실제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딱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이렇게 뭐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헤이젠 통해서 뭐 강의하는 거, 그리고 제 목소리로 인공지능 목소리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강의에서 활용할 일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AI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일단 탐색이나 또는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씩 시작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챗봇을 여러 가지 만들어 봤거든요. 예전 카톡으로 만드는 건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이 좀 쉬워서 텔레그램 챗봇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좀 사용해 보고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생성형 AI는 답변을 해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학습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봤더니 이 그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이 기법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AI가 생성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RAG가 무엇인지 제가 퍼플렉시티라는 AI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 링크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RAG에 대해서 여기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랩에서 제작된 건데요. PPT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앱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RAG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그래서 RAG라는 거는 사용자 질문을 입력하면 외부 DB를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LMM을 생성을 해서 응답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외부 DB라는 거를 제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참고를 해서 LLM을 생성을 해가지고 응답을 제공하는지 이 검색하는 외부 DB를 제가 지정해주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LLM은 그 정보의 최신성으로 봤을 때 LLM은 60%인데 RAG는 95%다. 정확도는 75%, RAG는 92%. 환각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운영 비용도 더 적고, 그래서 RAG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RAG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라는 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뭐 랭체인을 이용을 해서 또는 뭐 어디 뭐 구글에 뭐 이용하면은 데이터를 RAG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AI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그런 거를 만드는 건 좀 어려워서 제가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제가 원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노트북 LM이라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노트북 LM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관련된 영상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RAG를 굉장히 강력하게 구현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잠깐 제가 아까 퍼플렉시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퍼플렉시티를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이것도 퍼플렉시티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젠스파이크라는 그 네, 젠스파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젠스파이크에서 예, 무료로 저는 지금 이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AI 슬라이드 만들라고 달라고 해서 퍼플렉시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슬라이드를. 근데 사실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거 감마라는 게 가장 유명하긴 한데 제가 초창기에 감마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1년간 구독을 했는데 1년간 구독을 하면서 느낀 점은요. 생각보다 제가 PPT를 새로 많이 안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만들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새롭게 PPT를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결합하는 건데 얘네들이 완전한 다른 스타일로 막 생성을 해주다 보니까 요거를 또 다시 제 스타일대로 스타일을 맞춰서 수정하고 하는 게 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PPT를 만들어주는 앱은 거의 사용을 하진 않는데 뭐 젠스파이크도 최근에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씩 테스트로 만들어 보는 거에는 도움이 되는데 오타들도 많고 제가 원하지 않는 정보들도 꽤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급하게 뭔가 만들어야 될 때는 뭐 그래도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수정하는 것도 조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제 이걸 만들었던 건 뭐냐면은 퍼플렉시티라는 건 뭐냐. 보통 많이 얘기하는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거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미 과거에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검색하면 되지 않냐?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쭉 나오면은 어떤 게 물론 가장 연관성인 게 위에 올라가긴 하지만 다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퍼플렉시티는 검색을 위주로 하는 LLM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과 같이 사용이 되는데 어, 챗 GPT처럼 검색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추론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는 챗 GPT나 제미나이가 적절한데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지? 정책이 어떻게 되지? 이런 최신의 정보를 물어볼 때는 챗 GPT나 이런 데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먼저 줘요. 물론 전혀 모르는 정보면은 검색을 해서 끌어당겨 주긴 하는데 검색은 자기가 잘 모를 때만 하거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거짓 정보가 많이 생기는데 퍼플렉시티는 검색을 먼저 해서 검색 내용을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반영할 때는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낭비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왠지 구글에 대한 부분은 제미나이가 같은 회사니까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로 가지고 구글의 최신 뭐 이런 뭐 노트북 LM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구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1년 전 이미 홈페이지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었는데 1년 전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무리 그대로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퍼플렉시티한테 얘기해주면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 사이트들을 다 직접 검색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주기 때문에 최신의 구글 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퍼플렉시티가 더 잘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냥 뭐 이렇게 챗 GPT만 쓰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는 퍼플렉시티를 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퍼플렉시티가 제미나이도 대학생들 1년간 무료, 퍼플렉시티도 1년간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미나이는 대학의 아이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죠. 이메일 주소를 넣어야지 무료로 1년 동안 주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학생증 정보도 찍어서 보내야 돼서 교수님들이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는 그냥 제가 학생 대학 이메일 인증만 하면 바로 1년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게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네, 그쪽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대했고요. 이걸 수락해서 무료로 가입하시면은 저한테는 한 달 무료가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24개월까지 이렇게 되는 거던데, 어, 이거는 제가, 네, 나중에 링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트북 LM을 활용한 학습 보조 챗봇인데요. 이것도 젠스파이크 활용을 해가지고, 네, AI로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 네, 별로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노트북 L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력한 RAG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실제 PPT 내용 말고 제가 실제로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에 대한 링크를 여기 추가가 있거든요. 왼쪽이 출처, 가운데가 채팅방, 그리고 오른쪽이, 예, 결과적으로 나온 생성된 것들이거든요. AI가 생성해 준 것들인데요. 처음에 출처를 저희가 추가를 눌러 주셔가지고 여기에 소스를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내가 소스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을 하려면은 오른쪽에 소스 검색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주제를 쭉 넣으면은 알아서 이 소스, 이런 소스들 링크를 쭉 가져와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구글 독이나 구글 슬라이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이 돼 있죠. 그다음에 링크에 웹사이트나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유튜브를 링크를 해서 유튜브 URL을 붙여넣게 되면은요. 제가 요걸 올렸는데요. 링크를 올려주는 순간 이와 같이, 네, 요 링크와 함께 이 스크립트가 쭉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1시간짜리 영상인데요. 1시간짜리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가 쭉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에다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를 기반한 답변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1시간짜리에 대한 스크립트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관련된 전공,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요. 예전에는 그 영어로 된 외국에서 만든 이런 강의 영상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되게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영어로 돼 있고 학생들은 어려워하고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그걸 틀어놓고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고요. 영상을 올려주고 여기에 대한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중요한 질문들을 해서 질문한 결과를 스튜디오에다 놔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디오 오버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생성을 해주면은요, 남녀의 AI가 서로 대답을 하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보시면은 동영상을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AI를 기반으로 하는 설명 동영상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만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만 제공해서 저도 이거 한글로 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희 그 CTL에서 했던 그 전주 교대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하셨던 그 강의 자료 중에 요 교수자를 위한 AI 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링크가 있더라고요. 강의 자료에. 네, 임태용 교수님이. 근데 여기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로 한글로 바꿔주는 이러한 그 스크립트를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로 만들어졌더니 식사만 하면 혈당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뭐 혈당 이런 체크 것들이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진짜 많 네. 뭐
이런 혈당 스파이크, 이거는 지금 제가 영상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디오 오버뷰예요. 오디오 오버뷰여가지고 이런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막 무서워야 할 대상일까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오해들, 또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궁금증 확 풀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이제 남녀가 서로 대화하듯이 요약을 해주는 걸 약 8분에서 10분 정도로 생성을 해주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집중도 잘 되고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제가 이것저것 막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실제로 어, 소화물리 치료 수업을 2학기 때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영상도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올려놓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원본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제가 실제로 이제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이번 부분을 이제 제가 요 책은 직접 기술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PDF로 있어가지고 PDF로 쭉 올리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만든 원래 PDF에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출처해서 소스를 추가하면서 PDF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소스 업로드 할 때. 네, PDF로 올리게 되면은 여기 보면 PDF 텍스트, 막다운, 뭐 오디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텍스트예요. 기본이 텍스트. 이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이미지는 반드시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서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PDF 강의 자료를 전체를 그 원래 원본 책을 다 냈는데 이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갔길래 제가 요걸 슬라이드로 입력을 한 거죠. 슬라이드로 입력을 해서 제가 실제로 강의 때 썼던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어서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흐릿하게 돼가지고 안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처리 오류 이미지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더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사람 얼굴이 보이면은 처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테스트 하려고 똑같은 자료를 요 이거 일러스트인데도 사람이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서 얘를 가려봤어요. 가렸더니 인식을 해요, 이제. 텍스트들은. 그래서 제가 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을 시키려면은 반드시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구글 슬라이드는 어떻게 만드냐? 보통 교수님들은 구글 슬라이드로 작업을 안 하시잖아요. 예. 보통은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그 PPT로 만드시죠. PPT로 만드시는 그 파일들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시고 업로드를 하시고 이렇게 PPT를 구글 드라이브에서 열게 되면은 여기 .pptx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저기서 소스로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을 누르시면은 여기 구글 슬라이드스로 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은 여기 .pptx가 사라졌죠. 이거는 구글 슬라이드로 저장이 된 거예요. 요렇게 저장을 해 둔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업로드 추가해서 구글 슬라이드를 놓으면은 항목에서 이 보행 평가 방금 저장한 게 이렇게 뜨거든요. 또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는 요게 예, 소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도 이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써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제가 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좀 틀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 또 다른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테스트를 해봤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번역서인데, 번역서는 그 한글 그 PDF 파일이 없어요. 근데 원서는 제가 PDF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PPT 자료와 원서 자료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넣어서 질문을 해봤더니 원서 자료보다 그 PPT에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서에 대한 내용들은 제대로 답변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또 AI한테 물어봤더니 요게 이제 어떤 걸 우선적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아직 오류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막 비슷한 자료를 여러 개 넣어주면은 어떤 걸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료를 주기보다는 네, 적절하게 자료를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요 자료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이쪽에서 채팅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디오 오버뷰는 아까 설명하셨고, 동영상, 예. 제가 이제 이 한번 생성을 해봤던 동영상인데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아까 그 임태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한글로 강제로 바꿔달라는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로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일상마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지만 꼭 알아둬야 할 핵심 개념들을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 곳에 영상을 모아두시면 만들어 되는데요. 주거든요. 텍스트 위주의. 대표적인 필요한 네. 경우예요. 이 분류법이 중요한 네, 이렇게 점어 제가 텍스트로 만든 만들었던 정보들은 PPT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건 좀 흥미로운데요. 겉보기 곰치들인 흰발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엔 까치발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교수님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보다 여기 보시면은 마인드맵과 보고서가 훨씬 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마인드맵은요, 지금 여기서 마인드맵 이미 생성을 해 놓은 건데, 그러면은 지금 제시한 강의 자료들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정의, 유복률, 뭐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정의, 유복률 밑에는 뭐가 있지? 눌러보면은 이렇게 정의와 유복률로 나눈다. 네, 원인과, 네, 그럼 위험인자, 관련 주요 질환, 위험문자에는 뭐가 있고, 관련 주의 질환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전체 내용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요 끝에를 클릭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클릭을 하면은 관련 주요 질환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관련 주요 질환에 관해 이 소스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 뭐 이렇게 논의하세요 하면은 요 내용들이 쭉 정리를 해줘요, 텍스트로. 네. 그래서 내가 전체 내용 중에 특정한 파트만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는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FAQ,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학습 가이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 쭉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이 정리된 내용들을 학생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 핵심 용어 사전이 쭉 나오더라고요. 핵심 용어 사전들이 용어 정의 애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새로운 개념들 좀 배울 때. 요런 핵심 용어 사전을 쭉 정리해 주기 때문에 요것만 좀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줘도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핑 문서를 좀 보면은 브리핑 문서도 이렇게 쭉 요약을 해주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AQ, 네. FAQ는 이렇게 질문들을 해줘요. 실제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볼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은 이렇게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는지를 타임라인으로 쭉 정리해 주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냐.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공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유. 이 공유를 통해서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 계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 학교 계정으로는 유료 가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 유료 가입은 이 전체 우리 학교 전체 구글 그러니까 u1.ac.kr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입을 해야지 개별적으로 가입이 안 됩니다. 학교 정책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근데 학교 정책적으로 만약에 우리 대학에서 구글 이메일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아이디를 그러니까 u1.ac.kr을 사용하는 메일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u1.ac.kr의 이메일 주소를 가져야만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게 안 돼 버리면은, 네, 학생들이, 참고로, 예, 잠시만요. 네, 이게 아니네. 네. 네, 그게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공유가 아예 자체가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구글 아이디를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뭐 우리가 구글에서 이런 제미나이 기능을 전체적으로 유료를 특정한 신청하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라도 제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학교에 무슨 의사결정이 있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인 아이디로만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아이디로 가입하셨을 때 이 공유에서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억세스 권한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건 개인일 때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노트북을 할 것인지 채팅만 할 것인지 채팅만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출처와 스튜디오의 내용은 사라지고요. 학생들은 그냥 실제로 채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학습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만 해주면은 학생들이 마치 챗봇처럼 학습 보조 챗봇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게 무료 사용자에게는 제공이 안 됩니다. 유료 사용자만 반드시 요 채팅만이 뜨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를 실제로 제가 이번 학기에 활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PBL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PBL 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사례를 미리 이러한 텍스트를 추가를 해놨어요. 아이의 특성이라든지 아이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사례에 대한 거를 써놓고 학생들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자료를 그냥 프린트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뭐 PPT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학생들이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떠한 뭐 재활이 필요할지에 대한 것들을 쭉 학생들끼리 논의해가지고 자료를 찾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은 그 인터넷 자료, 근거가 없는 또는 막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막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가이드해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일이 이 책 봐라, 이 내용 봐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좀 찾는 부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냥 텍스트로 있는 요즘 친구들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취득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놓고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노트북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노트북 구성에 채팅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좀 줬어요. 대화 스타일은 보통 기본값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에게 학습 보조식으로 하려면은 가이드를 체크해 주면은 답변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퀴즈를 내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맞춤 세팅으로 바꾼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프롬프트가 괜찮을 것 같아?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준 내용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장애 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어, 답변을 질문 답변을 상담하듯이 진행하는 형태를 하려고 하니까요. 실제로 김민수라는 아이, 여기서는 25개월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이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쭉 제할 지식은 부족하지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규칙은 실제 엄마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친근하고 진솔한 구어체로 요렇게 얘기를 쭉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500자 이내로 500자보다 더 많이 만들어 줘가지고 막 줄여서 500자 이내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공유할 때 여기 채팅만 공유하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실제로 공유를 받아서 질문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공유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환영 인사가 있어요. 끌 수도 있는데 환영 인사를 켜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25개월 내성마비 장애아동 민수의 엄마입니다. 소아재활 전문가로서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면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아이는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그랬더니 우리 민수는 여러 가지 치료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치료를 받고 있어요. 쭉 얘기를 해주고요. 일주일에 5번이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상담하듯이 얘기를 써주죠. 페르소나가 들어가서. 네,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는 어떻고요? 제 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어머니는 민수가 1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했더니 우리 1년 민수는 뭐 이러면서 쭉 스스로 움직이는 민수, 일상생활 더 주도하는 민수 무엇보다 또 혹시 소아물리치료 평가는 받아보셨나? 네, 평가 받았어요.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없으면은 안 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상담하듯이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 PBL 수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좀 활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 그 사례에 대한 챗봇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챗봇도 이제 제가 또 따로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소아재활 전문가, 이렇게, 소아물리치료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쭉 넣어가지고, 여기에서는 교수 수준의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계획은 다 짰는데 실제로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재활에 대한 부분들을 쓰려고 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전문가 찾보신 거죠. 그래서 문제 정의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쭉 짠 다음에 실제로 너네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려고 하면은 여기에다 물어봐라.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러한 챗봇을 통해서 PBL 수업을 뭔가 연계해서 하는 방식들을 교수님들이 좀 적용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주의사항들이 좀 있어요. 네. 요 부분인데요. 개인 계정으로 반드시 아까 이건 말씀드렸죠. 개인 계정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 계정으로 가입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예 막혀 있어요.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계정으로는 유료 가입 자체가 안 되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개인 계정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글은 반드시 구글 슬라이드로 해라. PDF는 텍스트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인식시키려면은 반드시 구글 슬라이드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이미지에 사람 얼굴이 들어가면은 그 이미지는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 얼굴을 가린 이미지로 업로드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인 계정으로 했을 때, 제가 채팅만 공유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거든요. 소스까지 다 공유를 하게 되면은 소스 자료 중에 저작권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실제 책들, 책에 대한 내용 PDF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뭐 구매를 했거나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자료를 웹에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꼭 유료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채팅만 공유해 주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저도 초기에는 많이 헷갈렸는데 여기 이제 채팅방을 막 치잖아요. 네. 채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는 학생들이 요 채팅 내용을 나가버리면은 저장이 안 됩니다. 네. 저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반드시 다른 쪽에 올려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에, 저기 마인드맵 만들어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쭉 해서
예, 저장이 됐어요. 나갔다 들어오면은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채팅을 한 답변이 나갔다 들어오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답변이 쭉 나오게 되면은요. 예, 요거를 마지막에 메모의 저장을 눌러가지고요. 계속 나오네요. 네. 네. 메모의 저장을 누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메모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만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예.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게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괜찮은 답변만 메모로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쪽에서 스튜디오에서 나중에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이 또 초기에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시고요. 네, 요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미지. 요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게 네,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지금 해서 실제로 사실은 제가 2학기 때 많이 사용을 해보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기회가 되면 교수님하고 공유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저희가 지금 그 이번에 그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제가 AI 챗봇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안을 했었는데 요 보니까 올해에 챗봇 40개 가 실적 목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빨리 뭔가 교수님들 알려드려가지고 요런 거라도 좀 실적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급하게 예,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교수님들은 저희가 그 매체 활용 연구 지원 초기에 안내할 때는 뭐 결과 보고서 뭐 형식도 되게 복잡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지원을 많이 안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비용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귀찮아서 뭐 안 하신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간단한 링크를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고 나중에 결과 보고서는 교수님들이 만든 챗봇 링크와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활용한 캡처 화면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결과 보고를 좀 대체하는 형태로 해서 교수님들이 그걸로 이제 대처를 하고 그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요 매달 지금 그러니까 유료 비용을 매달 교수님 개인 카드나 뭐 계좌로 이체를 해야지 되거든요. 저희가 대신 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2월 정도에 정산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바로 가입하시면 이제 9, 10, 11, 12잖아요. 그럼 4개월까지 영수증을 모으셔가지고 저희가 12월 초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거 정산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4개월분의 정산을 해주시면은 그때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돈을 예, 그 사용료를 입금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유료 가입해 보시고 다양하게 이게 가지고 계시는 자료들 이용을 해서 챗봇 만드셔가지고 그 링크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변 아까 얘기한 대로 나가면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야 괜찮은 내용들 질문 답변 캡처해가지고 좀 보내줘라고 해서 좀 예, 모으셔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쭉 정리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저희가 나중에 중요한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퍼플렉시티 그냥 가입을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요 링크 요 학생 무료 가입 링크로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링크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신청 링크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올려드린 거는 신청 링크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교수님 소속, 성함, 그리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제미나이 노트북 LM 이게 같이 묶여 있거든요. 네, 그거 가입하시면은 네,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월 29,000원일 거예요. 그거 4개월분. 그리고 처음 가입하시면은 첫 달, 두 번째 달은 50%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9,000원 3개월분이 아마 청구가 되실 텐데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제가 기타 난도 만들어 놨는데 나 이거 말고 나는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거 굉장히 잘 쓰고 있어. 이거들로도 충분히 챗봇 만들고 하실 수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기타 체크해주고 여기에 어떠한 AI를 사용할 것인지 일단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타당하면은 그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다 신청하셔도 다 지원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따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채팅방 이거는 다시 끝나고 나서 교수님들에게
뭐 문자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